해운주가 다시 가는 겁니까? 네, 해운주 한번 흐름 보고요. 말씀 한번 드려보죠. 네. 네, 해운주. 최근에 제가 우리 또 주식회사 각 부장에서 섹터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해운주 해봐야 딱 4개만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감독님 좀 보여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HMM이 오늘 7.37% 올랐어요. 참 잘 가네요. 그죠? 예, 흐름만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비중 축소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하셨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 흐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요때 흐름이 깨지면서, 제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올라왔잖아요. 살 때 됐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도를 했는데 조금만 빠지다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행스럽게도 요만큼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요.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렇게, 좋지 않은 구간은 이렇게 스킵을 하고, 요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면은, 요럴 때 용기 있게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HMM이 오늘 흐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SS 해운. 자, KSS 해운. 오늘 장중에, 그죠? 5.6%가 올랐는데, 우리 엊그제 점심가 프로젝트 했습니다. 네, 충분히 다 챙기실 것 같고, 흐름 좋습니다. 되게 좋고요. 네, 페노션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좀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한 것 같아요. 먼저 간 주식은 좀 약하고요. 이제 오늘 조금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것도 추세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하시고요. 좀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요럴 때는 살짝 비중을 낮췄다가 다시 매수 타이밍 잡으면 좋겠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근데 중장기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한 21선 기준에서 흐름 살아있으면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어쨌건, 지금 현재 그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은, 해운주가 왜 좋냐? 그걸 좀 봐야 돼. 그거를. 여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BDI 지수가 계속해서 우리 상품 시장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BDI 지수가 2010년도 최고치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고, 사실 그 SCFI라 해서 이건 상하이 운임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BDI 지수만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반복했는데, 결론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신용 등급, 전자 단기 사채, 기업음 신용 등급이 A3-에서 A3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해요.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최근 주가가 핫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뭐 기존에 점심가 프로젝트로 해서 KSS 해운이나 페노션에서 충분히 수익을 좀 남겼고 재도전을 해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흐름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보유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운주 얘기하셨고요. 요맘때 시간 되면 이제 장이 끝나고 공시가 나오거나 혹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신데요. 덕분에 저희가 챙기고 있죠. 방송하면서 못 보는데. 네. 신풍제약이 장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15%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네. 오늘 올랐는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가 2상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상에 가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에서 9.9%가 밀리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하한가네요. 9.9%면. 하한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와, 지금 바이오 쪽으로 좀 분위기가 되잖아요. 네, 코스닥 바이오가 되는데 야, 바이오는 정말 손이 안 나가요. 예전에 네. 다들 몇 번씩 뛴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외된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채원님도 어렵다는 거는 어렵죠. 어렵고 변동성 큰데, 대박이다.
바이오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뭐 그럼요. 한미약품 이런 거에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완양의 이런 뭐 바이오 우리가 이런 이제 안정적인 게 있는 반면에 네네. 사실은 신풍제약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를 또 안 쫓아갈 수도 없고 바이오 투자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번 그 점심가 프로젝트 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차트 보고 그 시점이 어느 지점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심가 프로젝트를 이쯤에서 했어요, 이쯤에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주가가 핫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점심가 프로젝트를 요때 해서 요때쯤에 한번, 요때쯤에 점심가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약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뭐 좀 신뢰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약한 종목이라서 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한 번 정도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한 번 정도 트레이딩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머지 또 대응하신 분들도 또 트레이딩 하셨다면은 장중에 트레이딩 하셨다면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점심값 충분히 땡겼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역시 뭐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면은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그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단은 이제 증가한다라는 측면, 이 측면 때문에 좀 그 주목을 했던 게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뭐 이렇게 뭐 진단 키트라든가 뭐 관련된 뭐 유틸렉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또 신풍제약이라든가 바이오니아, 진매트릭스 이런 종목들도 주목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좀 K 메신저 RNA 요 부분에 좀 더 저는 좀 주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한국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억 회분 국내 생산 협의 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또 ST팜이라든가 이제 K 메신저 RNA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여러 차례 지금 뭐 주식회사 각 부장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또 예민수의 라이브 쇼에서도 여러 차례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바이오주 접근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종목에 접근하지 마시고 네. 종목에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짜리 투자한다면은 뭐 A 종목 한 300. B 종목 300, 그래서 C 종목 300 이런 식으로 해서 ETF를 사시자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그 차라리 ETF 사시든가. 근데 우리는 ETF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종목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뭘 집어드렸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또 잠도 깨실 겸 한번 댓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이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요 세 개 골고루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게 아주 해피하실 거예요. 그 세 종목이 다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미 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 있고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대표성을 띄는 걸 많이 강조드렸고 그 밖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좀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자회사가 이 K 메신저 RNA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올릭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 하신 분들은 해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셔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대중적이고 남들도 알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바이오 기업이지만 이건 바로 제약회사지만은 너무 대중적이고 펀드들도 소유하는 종목이라서 접근하기 수월다. 이런 것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폴린 허 맞습니까? 제가 잘 읽은 겁니까? 처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파울 라인 헤어예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이제 신풍작을 보면서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을 걸로 알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오늘이 15% 올랐지만 신풍제약의 그동안 뭐 역사적인 상승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큰 바이오에 특별히 이런 요 종목에 가지고 계신 종목의 90%를 사시진 않으시리라고 제가 믿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면 일부만 샀었을 거라고 믿고
또 뭐 주가 레벨 자체가 굉장히 고점은 아니네요. 뭐 네, 지금 저점 저점이에요, 수준에 저점. 와 있는 네, 상황이고 오늘 나온 임상 이상에서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게 뭐 임상 실패해서 반려되고 계약이 깨지고 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걱정이 뭐 내일 시간의 한가니까 내일 뭐 밀려가겠지만 걱정이 조금 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포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네. 비트코인도 다들 관심 있어 하는 게 비트코인 뭐 6만 달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3만 불 깨지고 정말 와장창 할 땐 조금씩 포트폴리오로 사보는 거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신풍제약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체크를 한번 또 해봤고요. 곽영훈 부장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슈 진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모바일 넘어갈까요? 네, 게임 쪽을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네. 이제 게임주 들어오면서 바로 공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평상시 같으면은 게임주 바로 공략을 했을 텐데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판호 발급이라는 이슈 때문에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됐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봤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요번에 좀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게임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와중에 카카오 게임즈 물렸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렸다는 건 오늘 장중에 사서 물린 딱 차트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제까지 사신 분들은 물릴 이유가 없는데. 예, 제가 항상 네. 방송 나가서 이제 네. 우리 또 박사님께서 주 네. 무대인 또 머니투데이 방송에 제가 패널로 나가서 또 말씀드리지만 설마 이런 날 사시는 건 아니겠죠? 매수하시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방송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가 급등할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밀착 빠지고 가기증 전략상으로 봤을 때 요때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는 공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작 기대감에 의해서 펄어비스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모멘텀이 나와서 펄어비스 올랐습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신작 MMORPG 오딘 출시 이후에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 매출 1위 달성을 알린 즈음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가 올랐어요. 이 밖에도 M게임, 플레이 위드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요 정도의 이슈라고 하면은 조금 게임, 모바일 게임 쪽에는 저는 조금 그 두 종목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요 두 종목 발생했기 때문에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좀 해요. 그 차트 흐름 좀 봐드릴게요. 자, 펄어비스 주가를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럼 언제 사야 되노?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요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드리죠. 네, 저 아직 안 샀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87,000원이잖아요. 오늘 음봉 나왔는데 뭐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다시 비싸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추후에 한 75,000원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쭉 분할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아까 또 물리셨다 하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꼭 요런 날 이렇게 매수하셔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매수를 자신감 있게 했다면은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면 돼요. 추가로서 사주는 컨셉을 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8만 원 좀 사셨겠네 딱 보니까. 예,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이 정도까지 뭐 빠질지 모르겠는데 한 6만 한 뭐 8,000원 이 정도 저는 정도까지 만약에 오주게 되면 그거는 뭐 바로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자리 7만 1,000원 정도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시간차를 길게 두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안 깨지면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밑으로 더 빠지면은 요 바로 밑에 깨졌을 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이 빠졌을 때 65,000원에서 한 7만원 정도의 공략을 한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은 힘들지 않게 단가 맞추고 위로 치고 올라올 때 수익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흐름을 깨는 자리, 요 자리 71,000원대 요 자리만 유지가 되면은 내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요 자리 깨지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71,000원 깨졌어? 그럼 내가 한 65,000원 전후에서 한번 보지 뭐. 이렇게 가볍게 가격 전략을 삼아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는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얘기 나온 길에 NC소프트는 갈 수 있을까요? NC소프트 한번 그 실적단에서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가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렇죠? 최근에 예, 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예. 한 120만 원 간다 그러는데 100만 원 딱 찍고부터는 네. 많이 밀렸어요. 82만 원이니까. 관심이 이제 일단 가격이 8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렇게 갈라 이 정도 왔으니까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아직은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목표가 상향 조정이라든가 한번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현재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적정 주가가 117만 1,000원. 이게 증권사 한 20몇 개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그래도 뭐 거의 뭐 120만 원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전략적 조정 가능성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주가는 모든 약세를 악재를 선반영했다. 이런 또 약간 조정이 있지만 악재는 다 선반영했다. 점점 좋아질 것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 선호도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탄력성이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수익이 나셨다면은 한번 종목 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이 좀 약해요. 약한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났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 104만 8천 원까지 갔었어요. 네. 과거에. 그래서 요 자리 한번 줄 거보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요 자리 거보고 한 요 자리 정도 보고 그어보고. 예, 그어보고 대충 요 정도 꺼보고. 예, 예. 거의 과매도 국면까지 예.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적절한 시점에 추세 반전이 나올 때, 이거는 추세 반전 나올 때 추가로 더 매수해서 단가 맞추고 보유해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주가가 한번 흐름을 잡으면은 이런 종목들 더 가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접근 안 해요.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접근 잘 안 하세요. 그러면 기관이나 맞아요. 외국인들이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주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물력에 있는 분들 계시면은 빠졌을 때 더 사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장주죠, NC소프트는. 아, 근데 그럼요. 이제 네.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좀 관심을 덜 받고 있고요. 우리 팬들의 성원에 의해서 판교 주민님이 NC 앞에 가서 확성기를 들고 택진이 형 좀 잘해라라고 얘기를 하시기로 한 거죠? 판교에 가면. 그러게요. 네. 해주시고요. 네. 택진형 밤샐 때 주가가 잘 갔는데, 그죠?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NC소프트 같은 종목 아시는 분들은 네. 또 떨어지면 자신있게 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해볼 네. 일 없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맞아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다만 언제 단가를 더 맞추느냐 이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네, 주식회사 각부장의 곽영훈 부장님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네요. 우주항공, 이거 뜨겁네요. 네, 네. 우주항공 뜨겁죠? 네. 예, 뜨거운데 너무 뜨거워요. 예. 너무 뜨거워요? 네, 너무 뜨거워요. 지금 우주항공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저의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감해 주시는 척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녁마다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게 제가 우주항공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단방에 이렇게 수익 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크게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우주항공에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또 투자를 하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 33조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달 착륙 52년 기념일
발사하는 우주 탐사선에 뉴세포드 82세 할머니를 명예 승객으로 모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할머니 대단한 분이에요. 80세 할머니가 가신대요. 또 가신다니까 나온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80세 할머니가 아니라요. 그분은 대단한 그러니까 우주의 예. 미국의 우주항공의 역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주 비행사 후보였는데 여성 예. 차별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다 못 갔다는 겁니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기사가.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소원 성취하시는 개념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예, 그래서 신문 기사도 이분이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82세신데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또 영국에서 또 뭐 리처드 브랜슨 경이라는 사람이 뭐 11일 날 우주 탐사 로켓 유니티를 발생한다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 주목받은 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대단히 좋은 거죠. 예, 대단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다 실적이에요, 실적. 예, 실적과 관련되어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되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데 우주항공산 이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인텔렌테크는 뭐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 이런 종목들, AP 위성 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넥스트원이라든가 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도 최근에 유상증자 했죠, 그죠?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다 이런 종목들이 실적 베이스가 된 종목들은 더 잘 가요. 그래서 어쨌건 우주항공 쪽의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점심값 프로젝트를 해서 이미 이제 대응해봤던 것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다 했고 또 항공주 AP 위성 이런 것들은 또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개념보다는 트렌드, 흐름, 추세를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야말로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ETF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니까 그렇고 ETF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말로 종목 선정이 어려우면 ETF 같은 거 사놓으면 좋죠. 아, 그럼요. 미래 성장성이 있으니까. 대신에 지수형 ETF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상승 부분만큼 못 올라가고요. 하락 부분만큼 더 많이 빠져버려요. 놀러버 비용이라 발생해서. 근데 종목 ETF는 그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 있는 부분 네. 형태로 발생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형 ETF는 괜찮아요. 네.